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싶을 때 부동산의 물건은 사실 항상 어느 때건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을 A도 보고 B도 보고 C도 보고 이런 일이 많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들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전 지금 이제 13년 됐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아시는 분이 부동산을 40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은 결혼이랑 똑같다. 우리가 결혼을 이혼을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사람이랑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부동산을 만나는 것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이밍도 들어가고 그때의 그 상황도 들어가고 조건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프로젝트를 남자를 고를 때 여자를 고를 때처럼 A, B, C, D 이거를 다 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많은 프로젝트에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내 체크 포인트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먼저 부동산 구입을 결정하실 때 먼저 본인의 체크 포인트, 첫째, 이거를 내가 주거용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투자용으로 살 것이냐, 이거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예상 투자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액이 굉장히 여쭤보면 한국분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뭐냐면 우리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실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물건 찾기가 더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를 정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예요. 자, 지금 돈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집을 10채를 20채를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내가 지금 인풋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그거에 대해서 셋을 해서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호주에서는 이제 잔금을 내시는 거를 세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틀이 도대체 언제쯤 가능하실지. 나는 지금 하는데 내가 세트를 바로 6개월 안에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6개월에는 완공이 될 수 있는 아파트거나 하우스거나 타운하우스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될 게 파이낸스 승인 시기입니다. 파이낸스가, 왜냐하면 어떤 직장을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셨다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직장을 다니셨는데 지금 쉬고 계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는 지금 당장은 파이낸스를 못 받는데, 예를 들면 파이낸스가 두서 달 있으면 아니면 서너 달 있으면 그러면 가능할 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이낸스 가능 시기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돈이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현재의 캐시플로우, 그 다음에 세틀이 언제 가능할지, 파이낸스 승인 시기는 언제 가능할지, 이 본인의 체크리스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알아보시는 거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거용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학군이 어디가 좋아서 그 학군 가까이에서만 살아야 되는 경우라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웃 오브 컨트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 부모님이 굉장히 편찮으셔서 병원이 어느 병원이랑 가까워서 나는 그 동네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주거용인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니즈, 그런 필요가 정확하게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빼놓고, 그러면 저희랑 오늘 같이 얘기할 거는 투자용 주택을 구입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체크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지를 서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투자 금액, 캐시플로우를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세틀 가능 시기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시는 이유는 사실은 크게 따지면 사실 정확하게는 돈 벌려고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세분화 시켜보면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뭔고 하니, 하나는 시세 차익, 내가 올해 50만 불로 산 거가 7년 후에 그게 100만 불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푼돈인데요. 임대 수익입니다. 푼돈이라는 말씀은 조금 그렇지만 시세 차익이 우리가 목돈을 만드는 거라 그러면, 임대 수익은 우리한테 우리가 이자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아무래도 시세 차익보다는 푼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 유형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계속 프로젝트를 보시는데 계속 아파트는 마음에 드는 거가 있는데도 또 하우스를 본다. 이러면 너무나 많이 산만하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할 것이냐, 하우스를 할 것이냐, 타운하우스를 할 것이냐라는 걸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관한 연구인데 그거는 이제 주택 장소가 어떤 건지 수치로 본 주택 장소 결정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인플로이먼트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새로운 학구는 뭐가 들어오는지 병원은 뭐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여러분들 부동산 안일부자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따지면 가장 좋으시냐면 CBD에서부터 몇 킬로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시드니의 스트라스필드다 그러면 CBD에서 한 12km에서 13km 정도 되는데요. 항상 CBD 기준으로 이게 몇 킬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점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조금 더 싸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5가지 건설 요인들, 이건 조금 이따 저랑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사의 연역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또 중요한 게 바로 빌더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자, 한국과 호주가 크게 다른 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현대건설, 삼성건설, 대우건설 이런 건설사 시공사가 중요했지만 호주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호주는 사실은 시공사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큰 시공사가 몇 개 굵직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행사의 연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한국에는 시행공사가 많이 중요하지만 호주에서는 시행사는 A에서부터 Z까지 모두 다를 하는 거가 시행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사의 연역을 반드시 보셔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간과하세요. 보통 집을 사실 때 너 뭐 샀니 하고 물어볼 때 나 투베드 뭐 60만 불 주고 샀어 아파트를 그렇게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따져보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나는 평당 3천이야, 평당 만불이야, 이렇게를 많이 따지셨는데 왜 호주로 와서는 그거를 안 따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투베드라 그래도 투베드가 86, 87 정도 되는 작은 것도 있고 투베드가 124, 125 정도 되는 큰 것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베리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출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코퍼레이션입니다. 호주에서 바디 코퍼레이션은 아파트하고 타운하우스는 우리가 스트라타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주인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포더블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를 난 너무 부담스러워. 주에 만약에 150불이 넘어. 이런 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보통 투베드 기준에는 한 100불, 주에 100불 언더입니다. 보통 한 80불에서 100불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고층으로 갈수록 바디 코퍼레이트는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디 코퍼레이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예요. 리프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층으로 갈수록 바디 코퍼레이트는 조금 더 높아진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역의 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팬데믹을 저희가 거치면서 어느 나라든지 어닝플로이먼트 그 실업률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잡이 얼마나 어벨레블한지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주변 시세, 그 다음에 렌트 보셔야 되고 그 주변에 한국에서는 이거를 찾기가 쉬운지 모르겠는데 호주에서는 그 주변 동네의 평균 소득, 인플로이먼트 현황 같은 거는 얼마든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굉장히 모든 것들이 하다못해 핸드폰이고 뭐고 모든 것들이 다들 디자인이 발달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5가지 요인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5가지 요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국에도 해당하고 호주에도 해당하고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아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역세권. 두 번째, 학교가 좋거나 학군이 좋거나 그 다음에 학교 수가 많거나
접근이 좋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쇼핑센터, 네 번째 병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포츠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팬데믹을 겪고 있으면서 이 병원의 네 번째가 쇼핑센터 세 번째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요번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각 나라마다 굉장히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